샤론코치 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샤론코치의 톡톡톡. 자, 오늘은요, 우리 학부모 MC 김미연 씨랑요,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미연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네. 아, 그래요? 예. 아, 이제 점차 아마, 곧, 네. 계약이 되겠죠? 이제 계약이에요. 좀 있으면 봄방학 지나고 그렇죠. 이제 계약이에요. 네. 계약을 앞두고 어떻게, 엄마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네.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또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만감이 있잖아요. 아드님이 이제 몇 학년 되죠? 이제 2학년. 2학년. 아,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불안했던 그 네. 7세 맘의 시절을 네, 지내고, 맞아요. 네. 네.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의 또 그 설렘을 지내고, 네, 맞아요. 이제 약간은 익숙해지는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가 되네요. 네네. 7세 맘 때랑 네. 또 1학년 엄마일 때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 네. 차이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세에서 이제 8세 돼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는 네. 이제 많이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정말 설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만 잘 가도 네. 너무 막 든든하고 아. 학교를 가는구나 책가방 메고 가는 모습만 네. 봐도 너무 대견하고 내가 이만큼 키웠구나 그랬었고요. 네. 이제 2학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정말 좀 많이 큰 것 같고요. 키도 좀 큰 것 같고 네. 이제 좀 공부도 앉아서 하는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이제 2학년은 왠지 1학년이랑 네. 다르게 네. 좀 뭘 시켜야 되나 아, 이제 공부를, 슬슬. 네, 가동을 슬슬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 생각이, 네. 만일에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유아 엄마들한테 네, 네. 선배맘으로서 저 후배님들 아. 7살 때 이런 거 너무 네. 고민하셨죠? 네.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네, 가지만 네. 한번 얘기해 줘 한 보세요. 가지만 저도 이제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거는 아니고 첫 알기는 했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제가 또 걱정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강하고 네. 아이가 또 해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막 얘 못할까 어떨까 네, 너무 저 걱정하죠. 너무 막 불안했었거든요. 처음이고 네. 또 남자아이고 네. 이러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뭐 물론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아이가 음. 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더 많이 아. 그렇더라고요. 뭐 대충 잘 하고 있죠? 네, 뭐 그냥 그렇죠? 예. 그러면 1학년 엄마들 이제 네, 지금 네. 이제 3월에 입학하는 엄마들한테 네, 네. 또 후배맘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조언. 조언 한 가지는 이렇게 네. 생활 기본적인 네. 생활 습관을 좀 약간 집에서 배우고 가면 네. 어떨까? 예를 들어 뭐 그냥 되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 겉옷 입기, 네. 뭐 겉옷 벗어서 의자 위에 걸어놓기,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화장실 가기 네. 그런 것들. 아, 실제로 이제 외투를 네. 입고 갔는데 네. 교실에 가서 옷을 걸 수는 없죠. 네. 자기 의자 자기 의자 뒤에 위에, 네. 가지런히 놔야 되는데 네. 그거 못하는 아이들 많아서 막 밟기도 네. 하고 막 애들 짓밟아서 더러워지고 또 어떤 네. 애들은 또 옷 놔두고 오고 난리 나죠. 남자애들은. 맞아요. 그런 훈련도 집에서 약간만 해주면 네, 참 네.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주제는요. 네, 네. 3월 네. 신학기를 앞두고 아마 엄마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혹시 미연 씨 질문 있으면 좀 해줘보세요. 네. 예,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저희 아이도 2학년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가기 전에 좀 학습적으로 네, 좀 어느 정도 약간 준비를 해가면 아이가 좀 신학기에 적응하는데 네. 도움이 네.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코치를 학습법을 조금 해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와주세요. 네. 자, 샤론코치 TV의 샤론코치 톡톡톡, 초등 신학기 대비 특집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네. 학습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사실 뭐 2학년이고 3학년이고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공부에 많은 시간을 두기는 어렵지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어릴 때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아이들은 굉장히 공부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네. 지겨워하고 또 이걸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한 3학년까지는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정말 집이 좋아. 나는 엄마가
엄마가 네. 좋아. 엄마 나 학교 가는 거 너무 재미있어. 엄마 나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 네. 엄마 나 이것도 알았다 하고 아이들 자체가 네. 신나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아이 신났나요? 네. 계속 엄마가 뭐 네. 경시대에 간다고 애 괴롭히고 네. 학원 막 매일 돌리고 얘가 완전 피곤해 쩔어가지고 만성 피로 상태에 있으면 네. 이 아이 하루하루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아이들을 네. 계속 놀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적어도 네. 학교 가서 네. 따라는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잘 듣고 우리한테 전달도 해줘야 맞아, 되는 전달해줘야 거고. 돼요. 전달 네. 안 해주면 정말 너무 곤란해요. 준비물이 네. 뭔지도 모르고 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네. 매일 엄마가 학교에 갈 수도 없는 거고요.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알림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클래스팅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한적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신학기 3월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적응도 하고 네. 즐겁게도 하려면 네. 자, 뭐가 필요하냐? 네. 자, 군인이요. 네. 전쟁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하나요? 이제 전쟁을 전투복 대비해서. 준비하고, 뭐 그렇죠. 총 준비하고 총알 준비하고 네. 뭐 그런 그렇죠. 네. 네. 뭐 마음가짐도 준비할 것이고 네, 네. 또 외부 환경적인 것도 준비할 것이고 네. 사실 또 준비물도 있을 거고요. 네, 자, 네. 학교 갈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애들이 네. 가져야 되는 거. 마음가짐? 네, 물론 마음가짐도 중요하죠. 준비물? 그건 뭐, 네,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교과서? 그렇죠. 교과서 교과서죠. 교과서. 교과서죠. 네, 교과서. 근데 여러분들 네, 네. 교과서는요, 사실은 네. 학교에서 나눠주잖아요. 네, 나눠줘요. 그렇죠? 지금 받았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여러분 혹시 교과서 그 한 권만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한 권 더 준비하셨는지 확인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엄마랑 뭐 해야 되냐면요. 자, 아이가 교과서를 받았어요. 네, 네. 그럼 아이에 따라 지적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그쵸, 나죠. 천차만별이. 어떤 애들은 교과서를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뭐 20개, 30개 된다면 네, 네, 네. 그 아이는 독해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죠. 자, 뭐냐면 전 학기에 네, 네.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누적돼 있어야지만 다음 학기가 쉬워지잖아요. 그쵸. 한 페이지에서 네. 3분의 2 정도는 알고 3분의 1이 업되는 게 새로운 공부잖아요. 네, 네. 근데 한 바닥 전체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그럼 문제가 있죠. 네, 못 알아듣고, 따라가죠. 네, 못 힘들죠, 알아듣고. 아이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작년에 혹시 성적표를 받은 네, 네. 학생들, 네.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 말고요, 다 받았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매우 잘함, 뭐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이렇게 네. 4단계 평가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매우 잘함이 없이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이런 경우도 네, 있죠. 네, 네. 그랬을 때 네. 여러분이 그 중에서 탑인 매우 잘함이나 잘함이 아닌 과목, 아닌 거. 네, 뒤에서부터. 4단계일 네. 때는 잘함부터 3단계일 때는 보통인 경우는 반드시 그 단어를 찾아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복습을 네. 방학 동안에. 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모르는 거예요. 엄마들은 네. 매우 잘함을 받으면 우리 애가 상위 10%라고 맞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매우 수, 잘함. 미양 가면 수라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매우 잘함이니까. 예. 그런데 제가 네.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매우 잘하면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아이들인가요? 물어봤더니 네, 네. 답은 대략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 우, 미, 양, 가에서 네. 어찌 보면 가 이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애가 이 네. 단어를 모르는구나 생각하시고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습하기. 지난 학기 생활통지표에서 네. 매우 잘함이 아닌 그 단어를 찾아서 복습하자. 첫 번째고요. 복습하기. 네, 두 번째는요. 네. 교과서를 받았잖아요. 네, 네. 교과서 한 권씩 샀죠. 그럼 네. 이렇게 저랑 미연 씨처럼 나란히 앉아서 아이랑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책 소리 읽는 내서, 것처럼. 네, 소리 내서 뭐 국어 교과서, 사회 교과서 이런 것들 읽어보면서 아이한테 얘기해요. 혹시 네가 모르는 단어, 네. 모르는 용어, 아니면 지명 이런 거, 여하튼 너가 나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면 동그라미 치자 이러고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네, 생각보다 애들이 정확한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이렇게 핸드폰을 드시면 여기에 사전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그냥 진짜 사전 갖다가 요거의 뜻만 정확히 알려줘도 이 아이는 굉장한 그쵸. 총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사실은 단어 외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국어는 네. 단어 거의 많이 안 외우잖아요. 그쵸. 안다고 보통 생각하고 네. 하니까. 생각보다. 네. 제 케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저희 그 둘째 아이가 네네. 초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네. 2학년이면 9살이고 3학년이면 10살이니까 네네. 실제로 한국어를 10년 했다고 본다면 고급 한국어를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10년을 네. 배웠으면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아이가 국어, 수능, 국어, 모의고사를 보는데 네. 문제를 틀려왔어요. 그래서 네. 엄마 나는 이 단어를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슨 단어야 봤더니 어떤 단어? 누비라는 단어. 누비. 고등학교 3학년이 누비란 단어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자꾸 자기가 뭐 추론하고 유추하고 여하튼 연상지어 생각했겠죠. 네네네. 걔는 누비란 말 뜻을 모르니까 오답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자녀가 네. 우리가 다 아는 단어를 모를 수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네. 반드시 네. 교과서는 따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알고 넘어간다. 이게 네. 기본적인 예습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네. 네. 자, 모르는 그 다음에 단어 또 하나는, 만일에 사회 교과서를 읽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체험에 관련된, 네. 뭐, 동네에 있는 뭐, 경찰 지구대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뭐, 소방서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뭐, 박물관이 나온다든지, 뭐, 여러 나오잖아요. 네. 그런 데를 혹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아이들하고 방학 동안에 한번 갔다 오는 거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정말 네. 기억에 예. 남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앞으로 평가를 할 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발표를 잘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발표를 하느냐도 중요해요. 내용. 네. 내용. 만일에 여러분 아이들이 발표하는 게 전과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을 발표하면 큰 네.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의 만의 경험을 발표하면 훨씬 더 돋보이겠죠. 그쵸. 그렇죠? 이게 나중에 중학교를 가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발표한 거를 선생님이 보시고 서술형으로 평가해 주시거든요. 서술형으로. 네, 이 아이는 수업 시간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라고 아이의 적극성을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랑 우르르 다니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대요. 네, 맞아. 엄마랑 나랑 맞아. 둘이 어디 가서 얘만의 경험을 갖고 있고 그거를 정리해 놓는다면 발표할 때 어떻게 얘만 정말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방학 동안에 네. 아드님하고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 요번에 사실은 저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네.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 예술의 전당에서 네. 그 빈센트 뭐 고흐 네. 그리고 뭐 클레트 네.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을 모아놓은 거기는 거기는 그림이 네. 이렇게 그냥 그려져 있는 그림이 아니라 네. 미디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네. 전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이랑 갔다 왔어요. 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실제 네. 예, 그림의 원본을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화돼서 네, 되게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림이 움직이기도 네. 하고 네, 그 맞아요. 사람이 살았던 걸 다시 또 추적해서 네. 보여주기도 하고 네, 막 네, 그렇죠. 네. 그런 전시가 많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보고 네. 또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만일에 정말 유럽에 가서 그 사진, 그 그림의 작품의 원본을 보면 감동이 또 다르겠죠. 그때 우리 엄마랑 봤더니 네, 그림을 이러면서. 맞아요. 애들은요 이렇게요 작은 모티브가 중요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맞아. 이 책을 읽을 때 그때 어떤 장면이 있었어. 이 그림은 우리 엄마랑 어떤 추억이 있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기억을 하게 만들어요. 네. 잘하셨네요. 자, 그래서 네. 자,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예, 생활통지표에서 예, 매우 잘함이 아닌 거는 복습해라. 네, 예, 두 번째는 교과서를 구입을 해서 모르는 단어, 그다음에 낯선 지명 같은데 네, 체험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특히 남자아이들 아니면 네. 여자들 중에서 좀 꼼꼼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여러분 반드시 아이를 글씨를 좀 교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글씨. 네. 네. 근데 그거 참 안 돼요, 선생님. 그렇죠. 안 연필 되죠. 잡는 법부터. 맞아요. 힘들어하죠. 네. 그리고 요즘은 특히 네.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자판 아니면 치거나 누르거나 찍는 시대잖아요. 네, 맞아요. 이 손글씨를 쓰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습관이 잡혀서 그런지 잘 안 되죠. 되더라고요. 예, 네. 예.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애들이 워낙 네. 알파벳도 많이 써보고 음. 그 다음에 펜으로 눌러서 하는 스마트 학습. 학습도 많이 했고 대부분 핸드폰도 이렇게 옆으로 밀고 맞아요. 손글씨가 어려운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평가가 네. 대부분 손글씨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학교에 네.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시험도 손글씨를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리포터는 한글로 써서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손으로 현장에서 쓴다는 거. 네. 더 중요한 거는요. 대학에 들어갈 때도 논술 시험도 네. 손으로 쓰고요. 아, 그런가요? 네. 대학까지? 영재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도 자필로 써야 되고요. 그래서 글씨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네. 엄마들이 생각하는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은 대부분 네. 무슨 생각하냐면 네. 펜글씨를 생각하세요. 펜글씨. 펜글씨. 펜글씨 교본 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야. 아니면 맞아요. 아니면 피 깍둑 노트 사각공책에다가 네, 네, 넣어서 맞아요. 이 칸을 채워서 사각형에 맞춰 쓰라고 네, 하고. 그 국어 활동 뒤에 있는 이렇게 민홍지 붙여져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애들은 네. 너무 힘든 거야. 쓰다가 그리고 이거 왜 네.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자, 그럼 미연 씨 질문할게요. 네. 글씨는 어떤 글씨가 잘 쓰는 글씨인가요? 글씨요? 네. 저가 생각하기 잘 알아볼 수 있는 맞아요. 글씨인가요? 정답이에요. 정답인가? 정확성. 정확성. 네. 정확하게 전달만 하면 돼요. 요즘 그 네. 캘리그라피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예쁘게 막,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네. 글씨를 서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너무 그런데 예뻐요. 그거는 학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자, 네. 뭐냐면 네. 글씨는 사실은 개성인데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확한 전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네, 자, 네. 글씨 잘 쓰는 방법입니다. 네, 네. 자, 이거 글씨 우리 잘 쓰는 방법. 요 네. 화면인데요. 미연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 글씨를 잘 쓰는 방법. 글씨 첫 번째, 쓰는 방법 첫 번째, 먼저 자녀에게 글씨를 쓰는 목적을 말해주자. 네. 두 두 번째, 번째, 글씨를 쓰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세 번째. 정보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네. 네가 글씨를 정확히 안 썼을 때 손해를 알려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너 글씨 잘못 쓰면 너 이거 네. 오답으로 된다. 여기 추가로 되는 거는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네,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도 정확히 쓰셔야 돼요. 특히 7자를 갖다가 네. 이렇게 딱 긋는다. 네, 미국에서 많이 네, 하듯이 이렇게. 그러면 8자로 오인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 네, 그리고 이자도 애들이 정확히 잘 못 쓰고요. 팔자도 이상하게 쓰거든요. 그것도 훈련해 주시는데 네, 팁 드릴게요. 일단 아이한테 요즘 우리 신주소 많이 쓰잖아요. 네, 신주소. 저희도 뭐 강남구 무슨 뭐, 언주로 뭐 네. 30길 이렇게 쓰는 것처럼 네. 아이한테 주소를 알려주시고 한번 써보라 그러세요. 한번 써봐. 어. 자, 그런 다음에 아이가 쓴 글씨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에 윗부분, 아랫부분을 선을 이렇게 그어보세요. 선을. 그러면 애들이 막 네. 삐뚤삐뚤 쓰면 네. 어떤 거는 세로가 길고 어떤 건 세로가 짧잖아요. 그쵸. 글자 네. 크기에 따라서. 네, 네. 그러면 전달력이 떨어져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어떤 거는 막 굵게 막 칠하고 어떤 거는 또 흐리게 쓰고 이래도 전달력이 떨어지고요. 예, 그 다음에 칸. 글자와 글자의 칸도 만일 어떤 건 넓고 어떤 건 좁으면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팁 드릴게요. 네.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은요. 첫 번째, 세로 길이를 동일하게 쓴다. 세로 길이를 동일하게 네. 쓴다. 두 번째, 글자 간격을 동일하게 쓴다. 글자 간격을 네. 동일하게 쓴다. 네. 세 번째, 글자 굵기를 동일하게 쓴다. 글자 굵기. 네. 요거만 알려주시고 아이한테 한번 써봐. 그럼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써요. 되게 구체적으로 네,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네. 좋아할 것 그럼 아이들이 내가 상대방한테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정확성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정확히 잘 보이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네. 이제 저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노안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자를 너무 작게 쓰지 마. 선생님이 작게. 보기 힘들어. 라고만 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좋은 팁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또 구체적인 팁은요. 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사실 학교에서 많은 공문을 주거든요. 네, 맞아요. 엄청 많이 공문 가정통신문, 주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애들이 그걸 잘 가져오나요? 그래도 저희 이게 파일을 학교에서 주셔서 네. 거기에다가 넣긴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포인트예요. 네. 만일에 학교에서 파일을 네. 주시면 아이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모든 종이는 여기다 넣어서 가져와. 네. 그러는데 안 주는 데도 있고요. 네, 또 맞아요. 아이가 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들 비닐 파일 하나 준비하세요. 이 L자형 말고요. 네.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이렇게 있죠. 봉투식으로 네, 끼우는 네. 거. 그거 하나만 사셔서 네네. 이름을 밑에 써주세요. 누구누구 초등학교 누구누구 이렇게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거기 넣으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잘 챙길 수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네. 신학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총알을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학용품이라든가 아니면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네. 가방은 잘 빨아 놓으시고 네. 실내화 조금 넉넉히 준비하시고요. 학용품 같은 거는 아마 신학기 들어가서 준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준비하면 나중에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깝죠. 쓸 데도 없고 돈도 아깝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구체적인 팁이었죠? 네, 너무 구체적이고 네. 네, 쏙쏙 와닿는 네. 팁들이었어요. 네. 자, 오늘은요, 샤론 코치의 톡톡톡, 신학기 특집 첫 번째 학습편. 네, 학습편. 샤론 코치가 드리는 구체적인 팁을 전달해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네. 한 번 더, 네, 네. 신학기 특집 한 번 더 진행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